지금부터 매국적인 2015 1228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화요일에 일본에 거주하시던 송신도 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송신도 할머니께서는 어째서 일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선의 철부지 아이들이 끌려와서 그런 모진 고생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할머님의 뜻, 할머님의 투쟁, 할머님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어렵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할머님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동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면 벌써 15년도 12월 28일 날 맺어졌던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합의가 한일합의가 맺어진 지도 2년째 되어 가는데요.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만 쫓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그 대통령을 탄핵시켰고요.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정부 때 앞에 적폐라고 이야기됐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28 한일합의라고 생각합니다. 5개월 전에 한일합의를 재검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이야기했던 TF팀이 꾸려졌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소녀상협회는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십니다. 최근에 송신도 할머니를 포함해서 올해만 7분의 할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한일합의 폐기를 넘어서 전쟁을 반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그리고 법적 배상을 이야기하시는 할머님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촛불정부라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이렇다 할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폐와 악폐를 청산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적폐 중에 적폐인 이명박조차 구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물 혐의로 구속되었던 홍준표까지 무죄 혐의로 나면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발언할 학생을 부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용은 법원이 떡을 친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충 떡 치듯이 대충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홍준표를 무죄로 선고시키고 이완구를 무죄로 선고시키고 심지어는 다 무죄를 쓰면은 그냥 법원이 좀 이상한 게 좀 납득이 가는데, 유일하게 윤정호 노동자 국회의원은 유죄 의원제 상실이라는 상실, 그리고 300만원의 벌금이라는 아주 큰 죄를 물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부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사업부인지 아니면은 그냥 멍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봇이 재판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낫겠죠, 인간적으로. 또한 윤종호 국회의원이
왜 의원직이 왜 안 됩니까? 파면을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는 왜 무죄입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누가 뽑은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맞는 게, 행정부는 국민이 뽑고 입법부는 국민이 뽑고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이 안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 목소리에 저도 안 듣는 게 일리가 있네요. 국민이 안 뽑았으니까요. 적폐가 임명했으니까요.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세 개 다릅니다. 아직 행정부가 정상이면 뭐예요? 사법부가 개판인데. 또한 이제 1월달에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행정부를 박살냈다면 이제는 사법부를 박살낼 차례입니다. 사법부를. 그리고 또한 다음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보궐선거 때 윤종호는 또 기비가 당선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사법부는 개같은 논리로 윤종호를 하면시킬 것입니다. 또한 홍준표를 무죄시켰듯이 박근혜를 감옥 밖으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대로 가자면은, 사법부는 맘만 먹으면은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이 상태로 가자면은. 국민이 300만의 촛불이 아닙니다. 이제 촛불 들어서는 사법부가 끝장이 안 납니다. 4천만 촛불이 모여야만 사법부가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그래서 그 끝장을 볼 때까지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했던 대로 아직까지도 적폐 중에 적폐, 사법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우병우 라인이라고 이야기됐던 그 우병우 라인들이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비리들이 사법 적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방문해 고노타로 외무상과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를 만났습니다. 아베 신조를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석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근데 아베 신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일합의 이행하지 않으면 결코 평창에 오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앞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현상만을 봐도 더 이상 문재인 정부만을 믿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문제는 결코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할머님들이 처음 촛불정부가 들어섰을 때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한 분, 두 분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숨 놓고 기다려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명목하에 1228 한일합의를 강행하고 이번에 또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른바 국익에 가려 한 사람의 인권, 이 나라의 존엄을 또다시 뭉개져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외세에 공존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을 하는 내용으로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당원입니다. 네, 사회자가 소개를 멋있게 해줬듯이 오늘 외세 공조 그리고 민족 공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조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활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라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유엔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전쟁을 휴전하자는 어떤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증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를 두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이 그 존재만으로 단 한 번도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거나 안전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번에 위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뜯어봤을 때는 이게 무슨 외세 공조냐, 민족 공조를 하지 않고 외세 공조를 한 거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든 언론들은 입을 모아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조를 하겠다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한미 공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맡기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아베에게 기싸움에 밀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싸움에 밀렸다라는 소식을 접했죠.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다름 아닌 외세 공조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외세 공조를 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일본군 석유해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 한반도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북은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함께 남북 공동 개최하기 위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짓고 그 근처에 있는 갈마라고 하는 지역에 민간 공항을 지었대요. 저는 이걸 조선일보에서 읽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로 알 수 있는 북은 돈도 없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탄압받고 그렇게 산다는데도 그런 소문이 도는데 수많은 돈이 드는 스키장을 짓고 만만치 않은 자본이 드는 공항을 짓고 그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쨌든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땅에, 코리아 반도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재인 정부,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민족 공조의 길을 갔어야 하잖아요. 평화라는 거는 지금 이 현재 보여지는 모습처럼 미국에게 위대한 동맹이니 우방이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5,00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더 이상은 이 비극적인 분단을 끝장내고
서로 함께 평화적으로 스포츠 정신 이렇게 다져가면서 함께 이런 올림픽과 같은 큰 세계적인 축제를 여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평화적인 그림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민족 공조라고 했을 때 이 민족 공조가 뭐 민족 배타주의나 국수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이 잘났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지만 뭐 그래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심지어 애를 낳고 키워도 서로 맞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나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이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람이 서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데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사람들끼리 역사적으로 경험한 게 같아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게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조하고자 하는 미국은 그 속꿍꿍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만 해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외교적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모두 실패하면 결국엔 전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속꿍꿍이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려고만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무기 팔아먹으려는 그런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이 미국과 아니면 그 미국의 공조를 해야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잘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광화문 그 일대에서도 피스 인 코리아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만이 답이다, 대화만이 답이다 라고 외치면서 행진하는 그 민중을 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평화를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다른 거를 역사적인 경험도 다른 이 미국에 공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압박 일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베가 평창올림픽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둔 나름의 강수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합의를 이행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조차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세 공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항상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렇게 빠져들였던 그 외세 공조를 그만두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민족 공조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저 되게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세 공조 중단하고 민족 공조 실현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하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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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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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어받아 저도 힘차게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 매국적인 한일합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베와의 군사공조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네, 다음은 정말 앞의 발언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어쨌거나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님들은 이 남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북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이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 범죄의 피해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단순히 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남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재인 정부가 당선될 때 촛불의 마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촛불의 뜻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촛불의 뜻은 결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공동도 아니고 전쟁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사드 배치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미 공동이 아닌 남북 민족 공조로 우리가 이 땅 72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하루빨리 없애고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어서 통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네요. 이모시오 성숙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진보학생연대 대표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의 주제는 촛불 민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단체명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학생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사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촛불 민심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발언을 좀 하면 작년 딱 이맘때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딱 12월 말 이때쯤이 광화문이 촛불로 뒤덮였던 그때인 만큼 지금 2017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우리 손으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개혁 정부를 우리 손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촛불 민심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좀 돌아보면 결국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상식적인 사회를 우리가 좀 살아가 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남북이 분단되어서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언제나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외세 공조를 하면서 미국의, 일본의 수많은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런 요구들이 종합되어서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합쳐서 1400의 그 촛불이 뒤덮였던 그때가 바로 작년의 오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그럼 어떤 세상인가? 결국에 그 전제에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비정규직도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자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당연히 그 전제에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합의가 체결된 지는 2년이 됐고
촛불을 든 지는 1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평화를 쟁취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도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정부의 그런 뻔뻔한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도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정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초 중순까지도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 연습을 벌이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우리 한반도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계속해서 고조를 시켰고, 그쵸, 민중들이 계속해서 전쟁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정세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고 여전히 그 연습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누가 과연 보고 싶어 할 것이며, 누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어느 누가 원하겠는가. 결국에 민중이 원하는 것은 평화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전쟁이 나기를 원하겠어요. 이제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사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전부 다 정말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쟁을 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 당시에 우리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런 순환을 생각해서라도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범죄, 전쟁 범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 할머님들의 요구가 곧 촛불 민심의 요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머니들의 사실 그 염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쟁 위기가 없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사실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송신다 할머니께서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올해만 몇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가 90세를 더 훌쩍 넘어서 이제 정말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촛불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빨리 더 우리가 더 큰 변화를 앞당겨 와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끌어내려서 대통령 한 명 바꾸자고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단순히 그 개인 한 명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절대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촛불 민심을 계승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더 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속도를 계속해서 더디게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사실 쟁취하지 않으면 정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너무나도 잘 느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계속 농성장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혁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수녀상이 종로구청의 보호를 받아서 공공조약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처음에 자리를 깔고 누웠던 이유는 한일합의를 폐기하자고, 그 매국적인 1218 한일합의를 당장 폐기시켜버리고 우리의 자주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앉았는데, 공공조약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현상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생각난 김에 한마디 했습니다. 여전히 한일합의도 그대로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도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죠. 한일합의 이행하지 않으면 평창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렇게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농성장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 이 토요투쟁도 끝까지 한일합의가 폐기되고 할머니들의 영원히 실현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그런 자주와 그런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그런 농성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열심히 소녀상 농성장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언해준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종로구청에서 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지키지 말라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공동행동뿐만 아니라 이 소녀상 옆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이 소녀상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5 외국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이 소녀상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상은 소녀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가슴 아픈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리고 이 소녀상을 보러 온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인 소녀상에 양말이나 덧신도 신겨주시고 그리고 맨손인 소녀상에 핫팩도 올려놔주시고 그리고 소녀상 추울까봐 털모자와 목도리를 직접 떠서 소녀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 단순히 이거는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27일 TF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연 그 TF 우리가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국익이라고 이야기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곧 개최될 예정이고 그치만 그 과정이 굉장히 삐걱삐걱하죠. 러시안 선수단이 들어가지 못한다. 혹은 아베가 한일합의 이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른바 대의를 이야기하면서 졸속적으로 맺어진 한일합의를 이행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진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과연 이게 허울반 좋은 평창 동계올림픽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고 그 수많은 촛불들이 이야기했던 한일합의 폐기 그것을 넘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지지도 얻었지만 우리의 믿음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은 정말 따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이 15년, 16년도에 보여줬던 분노, 이 분노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분단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된 지 72년, 이 72년의 세월 동안 우리 수많은 민중들은 정말 많은 그리고 무고한 목숨들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최근에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슴 아프게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 위에 있어서 행정의 일만 하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땅을 힘들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지키고 일구고자 하는 민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 판단 정말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27일 TF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12월 28일 한일합의가 졸속적으로 맺어진 지 2년이 되어가는 날입니다. 2년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공동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대하는 연대단체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3일 동안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해주신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필리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28, 29, 30일에 소녀상에 오셔서 우리의 뜻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고 토요투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적인 2015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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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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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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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의 뜻에 반하는 파이어 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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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8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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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로 바위처럼 함께 추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신 분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해주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갈대 있고 내 뒤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웃어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올라오니 시련 속에 자신을 배우쳐가며